여러분, 노년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며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은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은 덜할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사람을 잘못 만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고, 특히 노년의 재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동반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벼운 열정과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관계가 노년기에는 재산, 건강, 자녀 관계, 그리고 삶의 균형까지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우자와 사별한 뒤 수십 년을 홀로 살아오다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하며 시작했지만 재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각자의 자녀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가 끝없는 갈등을 낳았고 몇 년 안 되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외롭고 더 지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는 내가 삶을 아는 나이니 실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 문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다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자녀와 손주, 재산, 건강관리, 인간관계의 역사까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배우자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두려운 적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결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친구, 취미, 사회적 모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건강하게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렇지만 재혼은 마음의 공허를 메우려는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혼자 늙어 죽더라도 절대 재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6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혼을 부정하거나 사랑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남은 삶을 지혜롭게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노년의 재혼은 경제적 파탄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평생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젊을 때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노년의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이 만든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냉철한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돈입니다. 첫째 이유,
경제적 파탄의 위험입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서로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재산 구조, 다른 소비 습관, 그리고 다른 가족적 책임을 안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 60대 후반의 한 여성의 상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에 지쳐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처음엔 다정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자는 약속으로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재혼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라며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남편의 빚과 사정없는 자녀 지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고 그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저 함께 있어줄 사람을 원했을 뿐인데 내 삶의 안전망까지 잃을 줄은 몰랐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본성을 시험한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계약입니다. 서로 다른 자산과 부채가 섞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이 타인과 그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재혼은 더 복잡합니다. 새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돈을 쓰길 바랄 때, 혹은 내 자녀가 상대를 경계하며 유산 분쟁을 준비할 때, 관계는 순식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의 갈등입니다. 노년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재혼을 통해 가족의 재산이나 가정의 균형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분노와 반발로 바뀌죠. 실제로 한 70대 남성이 재혼을 결심했을 때 그의 성인 자녀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번 돈은 결국 우리 가족의 안전망인데 왜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려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노년의 그는 두 집단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평생의 피를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다. 여러분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 가정을 만든다면 이미 자리 잡은 가족 구조 속에 새로운 연결을 삽입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가족, 그리고 이해관계까지 함께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본디 자기 집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각자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나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족 갈등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아프게 남습니다. 또한 재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변화시킬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각자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식습관, 돈을 쓰는 태도, 사회생활의 폭까지 모두 다르지요. 작은 차이가 쌓여 큰 균열을 만듭니다. 한 65세 여성은 재혼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무조건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나는 평생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었는데 처음엔 맞춰보려 했지만 몇 달 만에 지쳤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을 줄 몰랐어요.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과 돌봄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함께 늙어가는 약속이었지만 노년의 재혼은 이미 건강이 약해진 두 사람이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면
다른 쪽은 예상치 못한 간병 부담을 떠안게 되지요. 처음엔 함께하자던 약속이 곧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만 삶의 무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외로움에 흔들려 성급히 선택하면 인생 후반부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제와 가족, 건강과 생활까지 모든 현실을 건 결단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수십 년을 쌓아온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왜 특히 노년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냉철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의 본성을 간과한 선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에 휩쓸려도 다시 일어설 체력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 즉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본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저는 몇 해 전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에 접어들며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남은 삶을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여성은 그의 연금과 집, 그리고 저축에 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 명이야? 혹시 내 이름도 넣어줄 수 있나? 남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여성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고 문을 열었지만 상대는 내 삶의 기반을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바라볼 때 매우 냉철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본디 자기 이익을 먼저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뒤의 관계는 순수한 감정보다는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처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삶에 들어와 자신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재혼은 심리적 의존을 부추기기 쉽습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작은 배려에도 쉽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이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저 사람뿐이다라는 생각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이 허할 때는 남을 쉽게 믿는다. 허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한 70대 여성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고 몇 년을 홀로 살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엔 세심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모든 통장을 가져갔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날 구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그에게 의존했고 그는 그 틈을 이용했죠. 노년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성을 가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잘 알기 전에 이미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외로운 시간에 받은 작은 친절이 크게 부풀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를 냉정히 묻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허함을 메워주며 무언가를 얻어가려 하기 때문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살펴라. 말은 감출 수 있으나 행동은 본심을 드러낸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상대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의 삶의 방식, 돈을 쓰는 태도,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원을 기대며 살아온 사람인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노년의 재혼이 자녀 세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외로워 새 배우자를 맞이할 때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가족의 역사와 가치가 무너진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만약 그 상대가 부모의 재산이나 연금에 관심을 보인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갈등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 한 아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재혼한 뒤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됐고 우리는 아버지를 지킬 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함입니다. 감정은 한순간을 달콤하게 하지만 현실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 결정을 내리면 삶의 근간이 무너진다. 재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엔 외롭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맹목이 될 때 삶의 후반부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본성을 간파하지 못해 벌어지는 갈등의 깊은 뿌리와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통찰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더욱 신중히 바라봐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갈등의 본질과 인간 본성의 충돌이 젊을 때보다 훨씬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투고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년에는 이미 각자의 삶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생활 방식과 가치관, 자녀와 재산 문제,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차이도 쉽게 화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60대 후반 여성 어씨는 평생 혼자 자녀를 키우며 강한 독립심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집안의 재정과 생활 전반을 자신이 주도하려 했고 어씨의 독립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이니 내가 정해야지라는 말에 어씨는 매번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켜온 사람인데 그 사람과 살자니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지배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욕심이 더 커집니다. 서로 이미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한쪽은 다른 쪽을 바꾸려 들고 다른 쪽은 자신을 지키려 반발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존엄과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 번집니다. 게다가 노년기의 갈등은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지금 이 나이에 굴복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이 곧바로 관계 단절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국 재혼은 사랑보다 권력과 존중, 그리고 자기 삶을 지키려는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재혼으로 인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녀들은 이미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보호자이자 조언자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새 가정을 꾸리면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리와 유산,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특히 새로운 배우자가 경제적 결정을 좌우하려 할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집니다. 저는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지 10년 만에 재혼했지만 새로운 아내가 재산 분배와 가족 행사에 개입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손주와의 만남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한 선택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약용은 인간 본성에 대해 사람은 자기 이익과 영역을 지키려 한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남겼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바로 이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배우자 역시 자신의 안정과 자리를 지키려 하며 기존 가족들은 부모의 삶과 유산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 사이에서 본인만이 끊임없는 설득과 중재를 떠안게 되고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건강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인내가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 소모가 커지고 작은 다툼에도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한번 마음이 멀어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혼은 평화를 찾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모든 게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의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달래려 서둘러 사람을 맞이하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깊어진다. 결국 재혼은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재산, 가족, 사회적 관계, 그리고 서로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모두 부딪힙니다. 그 충돌은 젊을 때보다 훨씬 날카롭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전한 철학적 지혜와 역사적 인물들의 통찰을 통해 왜 노년의 재혼이 이렇게 위험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한 근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하는 5번째 이유를 우리는 철학과 역사, 그리고 정약용의 깊은 통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여러 편지에서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쫓아 움직이며 그 이익이 흔들리면 정은 쉽게 무너진다.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재혼을 바라보는 핵심 경고와 같습니다. 젊은 사랑이 열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노년의 사랑은 현실적 이해관계와 외로움이라는 감정 위에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의 그림자를 붙잡지만 그 그림자는 때로 가장 큰 짐이 된다.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허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허함을 더 깊게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사례도 많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덕무는 평생 학문에 전념하다가 노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문을 열지만 그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바람뿐이었다. 그가 다시 결혼을 시도했을 때 새로운 배우자는 그의 학문적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 습관의 차이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국 기록을 통해 허전함을 메우려 한 선택이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고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하며 사람이 늙어갈수록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늙어 마음이 허하면 쉽게 사람을 맞이한다. 허한 이와 허한 이가 만나면 서로를 구할 수 없다. 이는 노년의 재운이 왜 쉽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간결하게 드러냅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을 채우려 할 때 서로를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존과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가래가 고통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집착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이죠. 노년의 재운을 강하게 원하는 마음 속에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공허를 채워줄 사람이라는 가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가래가 클수록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의 본질을 간과한 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관계가 무너질 때 그 고통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치명적입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이를 지지합니다. 정서적 결핍이 큰 사람은 관계에서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히 외로움은 사람을 이상화하게 만들고 작은 친절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대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렌즈를 흐리게 한다. 외로운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축소해보고 장점을 과장해본다. 노년기에 이 흐린 렌즈로 내리는 결정은 남은 생을 좌우할 만큼 무겁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조언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호의는 화가 된다. 이는 노년기에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돕고 배려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때로는 나를 해치게 될 수 있다는 냉철한 통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맞이하려 하는가? 외로움 때문인가? 안정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가? 만약 내 마음의 중심이 불안과 허전함이라면 이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사회적 관계, 경제적 기반, 그리고 내 내면의 안정감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복잡함을 꿰뚫고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본성을 바꾸지 못하고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을 흔듭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재혼은 사랑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철학적 통찰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로움을 건강하게 이겨내며 재혼의 유혹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실천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더 단단하게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 본성의 함정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명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반드시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마음을 허하게 두면 남이 그 틈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자신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배움의 길을 걷거나 사회활동과 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취미 모임과 독서회, 여행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훨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곤 했습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관계가 무너질 때 가장 큰 피해는 경제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재물을 지키지 못하면 뜻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동반자를 맞이할 때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금세 권력 관계로 변합니다. 재산 분리, 계약, 상속 계획 등은 미안하거나 불편하더라도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잃으면 내 삶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초반에 반드시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방식,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실을 살펴라라는 지혜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는 우리 인생의 긴 역사와 함께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급하게 진행하면 평생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갈등을 예방하고 나 역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섯째,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인계약, 재산분리, 유언장 작성 등 제도적 장치를 미리 세우는 것은 결코 계산적이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남을 의심함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도리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섯째, 사랑과 외로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인생을 다시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에서 옵니다. 반면 외로움은 단지 현재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충동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혼자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을 보내며 결국 스스로를 지탱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는 어떤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견디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말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때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다시 사랑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을 가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냉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 전해진 조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 다시 사람을 맞이할 때는 마음보다 이성을 먼저 세워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다룬 6가지 이유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할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노년의 재운을 결정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끝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에 지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해 서둘러 관계를 맺으면 되려 더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나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누구와도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혼으로 인해 삶이 뒤흔들리는 많은 이유가 바로 경제적 경계가 무너진 데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재물을 잃으면 뜻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본성을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이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일상적인 태도, 돈을 대하는 자세, 가족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정약용은 행실을 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수많은 인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평생 함께해온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를 새로운 만남 때문에 서둘러 끊어버리면 노년의 마지막 울타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내 선택이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 분리, 혼인 계약, 유언장 등은 의심이나 계산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제도를 활용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삶을 지킵니다. 여섯째, 사랑과 외로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이지만 외로움은 단지 지금의 공허함을 달래려는 충동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선택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결국 정약용의 가르침은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되 판단은 냉철하게 하라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노년에 다시 사랑을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이 현실을 가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좋고 혼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며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한 문장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들릴 때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마음이 허하면 남이 그 틈을 채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새로운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